오늘은 2000년이 지나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인생, 책으로 꼽히는 철학자 세네카의 인생 조언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서점에 가셨을 때 세네카의 인생 수업이나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같은 책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처음부터 책을 한 권으로 몰아추어서 낸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인생 에세이와 특히 평생을 아끼던 절친한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들을 현대에 이르러 후대 사람들이 인생,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낸 것인데요. 신기하게도 2000년 전 대리석, 궁전 안에서 쓰인 그 옛날의 편지글들이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로 밤잠을 설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렉 뚫어보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가장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날에는 주말마다 만날 사람이 빽빽하게 적힌 다이어리를 보면서 참 뿌듯해하곤 하죠.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게, 내가 속한 모임이 많다는 게 곧 내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스마트폰 연락처에 가득 찬 이름들을 보며 나 참 인생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월이라는 정직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이가 1살, 2살 깊어질 때쯤 되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슬플 때, 정말 비참해서 숨고 싶을 때 아무런 가면 없이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 밀려오는 차가운 공기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고 의미 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보다 조용히 내 곁에 앉아 내 지친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온기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공들였던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왜 이토록 더덥고 피로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세네카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스토아 철학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타인이 나를 흔들지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만큼은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게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죠. 세네카는 책 속 상상으로만 글을 쓴 말뿐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정치가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겉으로는 천사처럼 미소 지으며 아첨을 떨다가도 이익이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차갑게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누는 수많은 위선자를 매일같이 목격했죠. 훗날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 외딴 섬으로 비참하게 유배를 당했을 때는 그 많던 친구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신의 쓴맛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 고독한 유배지에서 좌절하는 대신 인간의 본질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인간관계의 진짜 비밀을 편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세네카의 그 유명한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다. 이 문장이 참 뼈아프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나를 갉아먹고 상처 주는 줄도 모르면서 가짜 인연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과 귀한 시간을 낭비해 왔을까요? 오늘 이 고요한 30분의 시간 동안 세네카의 저서와 편지 속에 담긴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조언들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곁에 남겨두어야 할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의 인연들을 어떻게 정돈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다치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실망을 하셨거나 이제는 정말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만의 평온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과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세네카가 전하는 영혼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슬픔의 수렁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애정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을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는 쉽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타인의 눈부신 성공 앞에서는 무의식적인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학업, 첫 직장, 연애 등 삶의 궤적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30대, 40대를 지나 중년에 접어들면 각자의 노력과 운, 그리고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번듯한 성공을 거두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누군가는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겉으로는 아무리 두터워 보였던 인간관계라도 그 밑바닥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폭로됩니다. 진국인, 사람은 내가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을 때 혹은 뜻밖의 횡재나 경사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 점의 어두운 그늘도 없으며 그의 축하, 행위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계산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처럼 타인의 기쁨을 온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혼을 가리켜 가장 고귀하고 성숙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평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이미 단단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아도 결코 자신의 가치가 깎여 나간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한 질투심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걔가 좋은 성과를 내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교묘하게 대화의 화제를 돌리거나 운이 좋았네, 그 자리가 원래 좀 쉬운 자리잖아 라며 은근히 나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너무 좋아하지 마,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라며 조언을 가장한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불행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한 구원자, 행세를 하며 우월감을 충족시키지만 내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박탈감에 사로잡혀 차갑게 돌변합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고대 로마의 정계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세네카를 향해 어제까지 잔을 나누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함의 덫을 놓았습니다. 세네카는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기쁨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자는 결국 나의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될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화려함보다는 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단 몇 명의 인연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공유는 서로의 영혼을 확장시킵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은 나에게도 고귀한 영감을 준다는 세네카의 말처럼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운을 더 오래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가장 피곤한 인간 유형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다정하다가도 자신의 일상에 조금만 불쾌한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게 나를 세우고 화풀이를 하는 이들이 있죠. 세네카는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쏟아붓는 행위를 가리켜 정신적 미성숙의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치는 진정한 친구는 내 영혼의 거울이다. 세네카가 남긴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를 뜻합니다. 거울은 내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까지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하지만 거울은 나를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세네카가 말하는 세 번째 진국의 특징은 바로 나의 과오나 잘못을 따뜻하게 지적해주면서도 나의 인격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며 동시에 내가 털어놓은 내면의 치부를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청꾼들입니다. 나의 명성이나 권력에 기생하는 이들은 내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옳은 선택입니다. 라며 비위를 맞춥니다. 세네카는 로마 공직, 사회에서 이러한 아청꾼들의 감언이설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둘째는 냉소주의자들과 비난가들입니다.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잘못을 포착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도덕적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나의 발전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얻는 쾌감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국인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오직 나의 안위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조언을 건넵니다. 자네의 이번 행동은 조금 과했던 것 같네. 이 길은 자네가 평소 추구하던 신념과 맞지 않네라며 나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네카는 잘못을 꾸짖는 친구의 칼날 같은 말은 아청꾼의 달콤한 꿀물보다 수백 배 더 이롭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입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배신감 중 하나는 내가 믿고 털어놓았던 비밀이나 나의 취약한 약점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술안주, 벌이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맡았을 때 그것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신뢰를 담아 건넨 이야기를 결코 자신의 흥미나 권력을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영혼의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든든하게 가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어색한 공기를 깨기 위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고 과장된 리액션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무리한 농담을 던지곤 하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극심한 에너지, 고갈과 텅 빈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피로감이 생기는 이유를 서로의 독립된 공간과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미숙한 애착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세네카가 평생을 두고 소망했던 인연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한 공간에 1시간 동안 같이 앉아 각자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시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굳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 화려한 언변을 토해낼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는 상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매개체가 없어도 서로의 존재 자체로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경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진국인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적당한 거리감을 존중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각자의 우주를 가진 독립적인 주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침범에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국 같은 사람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서운해하거나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시간 보내고 마음 추스르고 오라며 흔쾌히 나를 놓아줍니다. 나의 고독을 존중해주는 것이죠. 반면 끊임없이 나의 경계를 침범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왜 요즘은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해? 라며 서운함을 무기로 나를 가두려 하고 내 사생활 영역까지 미주알고주알 캐물으며 간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깊은 친밀감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결핍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세네카는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고독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빈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여함에는 끈적끈적한 밀착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되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선선한 거리감입니다. 침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고독의 시간을 기꺼이 허락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줄 친국입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고대 로마는 수사학, 웅변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정치가들은 군중을 매료시키는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들의 화려한 연설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과 배신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제나 외쳤습니다.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그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을 읽어라.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5번째 진국의 특징은 말과 행동의 일치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거창한 정의를 외치거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리 있는 사람인지 입으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고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땀을 흘립니다. 이들의 정직함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내면의 정직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정하고 유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매료됩니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린 평생 갈 친구잖아. 라는 달콤한 약속들에 마음을 주곤 하죠. 하지만 정작 삶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몰락했을 때 그 많던 호언장담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세네카는 입으로만 충성을 다짐하는 자는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날아갈 낙엽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평소에 대단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말없이 다가와 내 곁을 지키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줍니다. 그들의 정직함은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서 묻어납니다.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우직함. 세네카는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현인 사피엔스에 가까운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눈을 통해 그의 살아온 세월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말재주로 사람을 현혹하는 이들의 눈빛은 늘 분주하게 흔들리지만 삶을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의 눈빛은 깊고 고요합니다. 내 주변에 말만 앞서는 이들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당장 그들의 발걸음과 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록 투박하고 말수는 적을지언정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정직한 이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에너지를 이칼고법 가짜 인연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무작정 칼로 두부 자르듯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감정적 소모와 정적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명하고 매끄러운 3단계 관계, 정돈법을 제시합니다. 1단계, 감정적 회계 장부, 작성하기, 인식의 단계. 세네카는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감정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자산의 출납을 기록하듯 네가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용히 펜을 들고 내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고 돌아올 때 내 마음은 풍요로운가? 아니면 텅 비어 있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만을 전염시키는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가짜 인연들을 냉정하게 식별해내는 것이 정돈의 시작입니다. 2단계, 우아한 소원함, elegant estrangement, 유지하기, 거리두기의 단계.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찾아가 이제 너랑 절교야 라고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원망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세네카가 제안하는 지혜는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응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늦추고 사적인 만남의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이죠. 상대가 모임이나 만남을 제안할 때 격조 있고 정중한 핑계를 대며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요즘 내면을 돌보는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나의 상황을 핑계 삼아 정중히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에 먹물이 서서히 옅어지듯 가짜 인연들이 내 삶의 반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지혜입니다. 3단계, 남겨진 빈자리를 양질의 시간으로 채우기. 치유와 성장의 단계.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로 인해 생겨날 공백 때문입니다. 주말에 스마트폰이 울리지 않을 때 밀려올 고독감이 무서워서 가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세네카는 이 빈자리를 가치 없는 사람들로 다시 채우지 말고 위대한 고정과의 대화 혹은 자아 성찰의 시간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나를 갉아먹던 가짜 친구 3명과 멀어지는 대신 내 영혼을 살찌우는 책 한 권을 읽거나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거나 진짜 진국 같은 친구 한 명에게 깊은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재투자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제안하는 인간관계, 정돈법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던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를 아타락시아, 안터락시아, 즉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완벽한 평정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외딴 콜시카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대리석 궁전의 화려함과 수많은 아첨꾼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한 고독의 상태에 던져진 것이죠. 초기에는 그 역시 깊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척박한 바위섬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외로운 환경이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하는 유약한 내면이다. 내면의 평정심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 서리투드과 외로움, 론리네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과 슬픔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깊이 대화하고 스스로를 충전하는 구체적이고 고귀한 상태입니다. 진국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려면 그리고 가짜 인연을 과감히 쳐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나 스스로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단단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이나 배신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간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의 유통기한이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초연함이 생깁니다.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네가 너 자신의 최고의 친구가 되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영혼 없는 모임에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홀로 앉아있는 이 고요한 30분의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내면에 아타락시아의 성벽을 쌓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단단해질 때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위선자들은 사라지고 내 단단한 내면의 향기를 알아본 진짜 진국 같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거장 세네카가 남긴 편지와 저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곁에 남겨두어야 할 진짜 사람의 5가지 특징과 현명한 관계, 정돈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세네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로 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나머지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생존의 시간일 뿐이다. 그러니 네 귀한 인생의 시간을 아무에게나 선물하지 마라. 그동안 인간관계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마음을 다치셨던 당신의 지난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쓰라린 경험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혼의 안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가벼운 인연보다 내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국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평온을 찾은 당신 자신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서점에 가셨을 때 세네카의 인생 수업이나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같은 책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처음부터 책을 한 권으로 우라추어서 낸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인생 에세이와 특히 평생을 아끼던 절친한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들을 현대에 이르러 후대 사람들이 인생,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낸 것인데요. 신기하게도 2000년 전 대리석, 궁전 안에서 쓰인 그 옛날의 편지글들이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로 밤잠을 설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렉 뚫어보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가장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날에는 주말마다 만날 사람이 빽빽하게 적힌 다이어리를 보면서 참 뿌듯해하곤 하죠.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게, 내가 속한 모임이 많다는 게 곧 내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스마트폰 연락처에 가득 찬 이름들을 보며 나 참 인생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월이라는 정직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이가 1살, 2살 깊어질 때쯤 되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슬플 때, 정말 비참해서 숨고 싶을 때 아무런 가면 없이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 밀려오는 차가운 공기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고 의미 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보다 조용히 내 곁에 앉아 내 지친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온기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공들였던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왜 이토록 더덥고 피로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세네카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스토아 철학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타인이 나를 흔들지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만큼은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게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죠. 세네카는 책 속 상상으로만 글을 쓴 말뿐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정치가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겉으로는 천사처럼 미소 지으며 아첨을 떨다가도 이익이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차갑게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누는 수많은 위선자를 매일같이 목격했죠. 훗날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 외딴 섬으로 비참하게 유배를 당했을 때는 그 많던 친구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배신의 쓴맛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 고독한 유배지에서 좌절하는 대신 인간의 본질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인간관계의 진짜 비밀을 편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세네카의 그 유명한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다. 이 문장이 참 뼈아프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나를 갉아먹고 상처 주는 줄도 모르면서 가짜 인연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과 귀한 시간을 낭비해 왔을까요? 오늘 이 고요한 30분의 시간 동안 세네카의 저서와 편지 속에 담긴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조언들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곁에 남겨두어야 할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의 인연들을 어떻게 정돈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다치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실망을 하셨거나 이제는 정말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만의 평온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과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세네카가 전하는 영혼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슬픔의 수렁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애정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을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는 쉽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타인의 눈부신 성공 앞에서는 무의식적인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학업, 첫 직장, 연애 등 삶의 궤적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30대, 40대를 지나 중년에 접어들면 각자의 노력과 운, 그리고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번듯한 성공을 거두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누군가는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겉으로는 아무리 두터워 보였던 인간관계라도 그 밑바닥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폭로됩니다. 진국인, 사람은 내가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을 때, 혹은 뜻밖의 횡재나 경사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 점의 어두운 그늘도 없으며 그의 축하, 행위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계산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처럼 타인의 기쁨을 온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혼을 가리켜 가장 고귀하고 성숙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평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이미 단단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아도 결코 자신의 가치가 깎여 나간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한 질투심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걔가 좋은 성과를 내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교묘하게 대화의 화제를 돌리거나 운이 좋았네. 그 자리가 원래 좀 쉬운 자리잖아 라며 은근히 나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너무 좋아하지 마.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라며 조언을 가장한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불행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한 구원자, 행세를 하며 우월감을 충족시키지만 내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박탈감에 사로잡혀 차갑게 돌변합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고대 로마의 정계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세네카를 향해 어제까지 잔을 나누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함의 덫을 놓았습니다. 세네카는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기쁨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자는 결국 나의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될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화려함보다는 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단 몇 명의 인연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공유는 서로의 영혼을 확장시킵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은 나에게도 고귀한 영감을 준다는 세네카의 말처럼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운을 더 오래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가장 피곤한 인간 유형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다정하다가도 자신의 일상에 조금만 불쾌한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게 나를 세우고 화풀이를 하는 이들이 있죠. 세네카는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쏟아붓는 행위를 가리켜 정신적 미성숙의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치는 진정한 친구는 내 영혼의 거울이다. 세네카가 남긴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를 뜻합니다. 거울은 내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까지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하지만 거울은 나를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세네카가 말하는 세 번째 진국의 특징은 바로 나의 과오나 잘못을 따뜻하게 지적해주면서도 나의 인격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며 동시에 내가 털어놓은 내면의 치부를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청꾼들입니다. 나의 명성이나 권력에 기생하는 이들은 내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옳은 선택입니다. 라며 비위를 맞춥니다. 세네카는 로마 공직, 사회에서 이러한 아청꾼들의 감언이설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둘째는 냉소주의자들과 비난가들입니다.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잘못을 포착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도덕적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나의 발전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얻는 쾌감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국인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오직 나의 안위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조언을 건넵니다. 자네의 이번 행동은 조금 과했던 것 같네. 이 길은 자네가 평소 추구하던 신념과 맞지 않네라며 나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네카는 잘못을 꾸짖는 친구의 칼날 같은 말은 아청꾼의 달콤한 꿀물보다 수백 배 더 이롭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입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배신감 중 하나는 내가 믿고 털어놓았던 비밀이나
나의 취약한 약점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술안주, 벌이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맡았을 때 그것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신뢰를 담아 건넨 이야기를 결코 자신의 흥미나 권력을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영혼의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든든하게 가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어색한 공기를 깨기 위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고 과장된 리액션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무리한 농담을 던지곤 하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극심한 에너지, 고갈과 텅 빈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피로감이 생기는 이유를 서로의 독립된 공간과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미숙한 애착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세네카가 평생을 두고 소망했던 인연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한 공간에 1시간 동안 같이 앉아 각자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시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굳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 화려한 언변을 토해낼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는 상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매개체가 없어도 서로의 존재 자체로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경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진국인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적당한 거리감을 존중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각자의 우주를 가진 독립적인 주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국 같은 사람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서운해하거나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시간 보내고 마음 추스르고 오라며 흔쾌히 나를 놓아줍니다. 나의 고독을 존중해주는 것이죠. 반면 끊임없이 나의 경계를 침범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왜 요즘은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해? 라며 서운함을 무기로 나를 가두려 하고 내 사생활 영역까지 미주알고주알 캐물으며 간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깊은 친밀감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결핍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세네카는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고독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빈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여함에는 끈적끈적한 밀착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되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선선한 거리감입니다. 침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고독의 시간을 기꺼이 허락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줄 친국입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고대 로마는 수사학, 웅변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정치가들은 군중을 매료시키는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들의 화려한 연설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과 배신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제나 외쳤습니다.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그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을 읽어라.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5번째 진국의 특징은 말과 행동의 일치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거창한 정의를 외치거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리 있는 사람인지 입으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고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땀을 흘립니다. 이들의 정직함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내면의 정직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정하고 유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매료됩니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린 평생 갈 친구잖아. 라는 달콤한 약속들에 마음을 주곤 하죠. 하지만 정작 삶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몰락했을 때 그 많던 호언장담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세네카는 입으로만 충성을 다짐하는 자는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날아갈 낙엽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평소에 대단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말없이 다가와 내 곁을 지키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줍니다. 그들의 정직함은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서 묻어납니다.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우직함. 세네카는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현인 사피엔스에 가까운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눈을 통해 그의 살아온 세월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말재주로 사람을 현혹하는 이들의 눈빛은 늘 분주하게 흔들리지만 삶을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의 눈빛은 깊고 고요합니다. 내 주변에 말만 앞서는 이들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당장 그들의 발걸음과 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록 투박하고 말수는 적을지언정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정직한 이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에너지를 이칼고법 가짜 인연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무작정 칼로 두부 자르듯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감정적 소모와 정적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명하고 매끄러운 3단계 관계 정돈법을 제시합니다. 1단계 감정적 회계장부 작성하기 인식의 단계. 세네카는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감정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자산의 출납을 기록하듯 네가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용히 펜을 들고 내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고 돌아올 때 내 마음은 풍요로운가? 아니면 텅 비어 있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만을 전염시키는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가짜 인연들을 냉정하게 식별해내는 것이 정돈의 시작입니다. 2단계 우아한 소원함 Elegant Estrangement 유지하기 거리두기의 단계.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찾아가 이제 너랑 절교야 라고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원망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세네카가 제안하는 지혜는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응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늦추고 사적인 만남의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이죠. 상대가 모임이나 만남을 제안할 때 격조 있고 정중한 핑계를 대며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요즘 내면을 돌보는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나의 상황을 핑계 삼아 정중히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에 먹물이 서서히 옅어지듯 가짜 인연들이 내 삶의 반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지혜입니다. 3단계 남겨진 빈자리를 양질의 시간으로 채우기 치유와 성장의 단계.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로 인해 생겨날 공백 때문입니다. 주말에 스마트폰이 울리지 않을 때 밀려올 고독감이 무서워서 가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세네카는 이 빈자리를 가치 없는 사람들로 다시 채우지 말고 위대한 고정과의 대화 혹은 자아 성찰의 시간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나를 갉아먹던 가짜 친구 3명과 멀어지는 대신 내 영혼을 살찌우는 책 한 권을 읽거나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거나 진짜 진국 같은 친구 한 명에게 깊은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재투자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제안하는 인간관계, 정돈법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던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를 아타락시아, 안터락시아, 즉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완벽한 평정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외딴 콜시카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대리석 궁전의 화려함과 수많은 아첨꾼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한 고독의 상태에 던져진 것이죠. 초기에는 그 역시 깊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척박한 바위섬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외로운 환경이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하는 유약한 내면이다. 내면의 평정심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 서리투드과 외로움, 론리네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과 슬픔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깊이 대화하고 스스로를 충전하는 구체적이고 고귀한 상태입니다. 진국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려면 그리고 가짜 인연을 과감히 쳐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나 스스로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단단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이나 배신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간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의 유통기한이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초연함이 생깁니다.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네가 너 자신의 최고의 친구가 되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영혼 없는 모임에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홀로 앉아있는 이 고요한 30분의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내면에 아타락시아의 성벽을 쌓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단단해질 때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위선자들은 사라지고 내 단단한 내면의 향기를 알아본 진짜 진국 같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거장 세네카가 남긴 편지와 저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곁에 남겨두어야 할 진짜 사람의 5가지 특징과 현명한 관계, 정돈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세네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로 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나머지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생존의 시간일 뿐이다. 그러니 네 귀한 인생의 시간을 아무에게나 선물하지 마라. 그동안 인간관계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마음을 다치셨던 당신의 지난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쓰라린 경험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혼의 안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가벼운 인연보다 내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국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평온을 찾은 당신 자신의 영혼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인생 에세이와 특히 평생을 아끼던
절친한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들을 현대에 이르러 후대 사람들이 인생,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낸 것인데요. 신기하게도 2000년 전 대리석 궁전 안에서 쓰인 그 옛날의 편지글들이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로 밤잠을 설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렉 뚫어보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가장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날에는 주말마다 만날 사람이 빽빽하게 적힌 다이어리를 보면서 참 뿌듯해하곤 하죠.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게, 내가 속한 모임이 많다는 게 곧 내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스마트폰 연락처에 가득 찬 이름들을 보며 나 참 인생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월이라는 정직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이가 1살, 2살 깊어질 때쯤 되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슬플 때, 정말 비참해서 숨고 싶을 때 아무런 가면 없이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 밀려오는 차가운 공기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고 의미 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보다 조용히 내 곁에 앉아 내 지친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온기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공들였던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왜 이토록 더덥고 피로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세네카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스토아 철학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타인이 나를 흔들지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만큼은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게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죠. 세네카는 책 속 상상으로만 글을 쓴 말뿐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정치가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겉으로는 천사처럼 미소 지으며 아첨을 떨다가도 이익이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차갑게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누는 수많은 위선자를 매일같이 목격했죠. 훗날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 외딴 섬으로 비참하게 유배를 당했을 때는 그 많던 친구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신의 쓴맛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 고독한 유배지에서 좌절하는 대신 인간의 본질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인간관계의 진짜 비밀을 편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세네카의 그 유명한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생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다. 이 문장이 참 뼈아프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나를 갉아먹고 상처 주는 줄도 모르면서 가짜 인연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과 귀한 시간을 낭비해 왔을까요? 오늘 이 고요한 30분의 시간 동안 세네카의 저서와 편지 속에 담긴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조언들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곁에 남겨두어야 할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의 인연들을 어떻게 정돈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다치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실망을 하셨거나 이제는 정말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만의 평온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과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세네카가 전하는 영혼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슬픔의 수렁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애정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을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는 쉽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타인의 눈부신 성공 앞에서는 무의식적인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학업, 첫 직장, 연애 등 삶의 궤적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30대, 40대를 지나 중년에 접어들면 각자의 노력과 운, 그리고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번듯한 성공을 거두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누군가는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겉으로는 아무리 두터워 보였던 인간관계라도 그 밑바닥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폭로됩니다. 진국인, 사람은 내가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을 때, 혹은 뜻밖의 횡재나 경사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 점의 어두운 그늘도 없으며 그의 축하, 행위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계산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처럼 타인의 기쁨을 온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혼을 가리켜 가장 고귀하고 성숙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평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이미 단단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아도 결코 자신의 가치가 깎여 나간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한 질투심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성과를 내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교묘하게 대화의 화제를 돌리거나 운이 좋았네, 그 자리가 원래 좀 쉬운 자리잖아 라며 은근히 나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너무 좋아하지 마,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라며 조언을 가장한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불행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한 구원자, 행세를 하며 우월감을 충족시키지만 내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박탈감에 사로잡혀 차갑게 돌변합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고대 로마의 정계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세네카를 향해 어제까지 잔을 나누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함의 덫을 놓았습니다. 세네카는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기쁨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자는 결국 나의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될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화려함보다는 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단 몇 명의 인연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공유는 서로의 영혼을 확장시킵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은 나에게도 고귀한 영감을 준다는 세네카의 말처럼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운을 더 오래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가장 피곤한 인간 유형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다정하다가도 자신의 일상에 조금만 불쾌한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게 나를 세우고 화풀이를 하는 이들이 있죠. 세네카는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쏟아붓는 행위를 가리켜 정신적 미성숙의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치는 진정한 친구는 내 영혼의 거울이다. 세네카가 남긴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를 뜻합니다. 거울은 내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까지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하지만 거울은 나를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세네카가 말하는 세 번째 진국의 특징은 바로 나의 과오나 잘못을 따뜻하게 지적해주면서도
나의 인격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며 동시에 내가 털어놓은 내면의 치부를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청꾼들입니다. 나의 명성이나 권력에 기생하는 이들은 내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옳은 선택입니다 라며 비위를 맞춥니다. 세네카는 로마 공직, 사회에서 이러한 아청꾼들의 감언이설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둘째는 냉소주의자들과 비난가들입니다.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잘못을 포착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도덕적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나의 발전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얻는 쾌감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국인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오직 나의 안위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조언을 건넵니다. 자네의 이번 행동은 조금 과했던 것 같네. 이 길은 자네가 평소 추구하던 신념과 맞지 않네라며 나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네카는 잘못을 꾸짖는 친구의 칼날 같은 말은 아청꾼의 달콤한 꿀물보다 수백 배 더 이롭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입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배신감 중 하나는 내가 믿고 털어놓았던 비밀이나 나의 취약한 약점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술안주, 벌이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맡았을 때 그것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신뢰를 담아 건넨 이야기를 결코 자신의 흥미나 권력을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영혼의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든든하게 가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어색한 공기를 깨기 위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고 과장된 리액션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무리한 농담을 던지고 나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극심한 에너지, 고갈과 텅 빈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피로감이 생기는 이유를 서로의 독립된 공간과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미숙한 애착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세네카가 평생을 두고 소망했던 인연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한 공간에 1시간 동안 같이 앉아 각자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시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굳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 화려한 언변을 토해낼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는 상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매개체가 없어도 서로의 존재 자체로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경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진국인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적당한 거리감을 존중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각자의 우주를 가진 독립적인 주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국 같은 사람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서운해하거나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시간 보내고 마음 추스르고 오라며 흔쾌히 나를 놓아줍니다. 나의 고독을 존중해주는 것이죠. 반면 끊임없이 나의 경계를 침범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왜 요즘은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해? 라며 서운함을 무기로 나를 가두려 하고 내 사생활 영역까지
미주알고주알 캐물으며 간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깊은 친밀감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결핍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세네카는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고독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빈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여함에는 끈적끈적한 밀착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되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선선한 거리감입니다. 침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고독의 시간을 기꺼이 허락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줄 친국입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고대 로마는 수사학, 웅변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정치가들은 군중을 매료시키는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들의 화려한 연설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과 배신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제나 외쳤습니다.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그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을 읽어라.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5번째 진국의 특징은 말과 행동의 일치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거창한 정의를 외치거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리 있는 사람인지 입으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고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땀을 흘립니다. 이들의 정직함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내면의 정직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정하고 유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매료됩니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린 평생 갈 친구잖아. 라는 달콤한 약속들에 마음을 주곤 하죠. 하지만 정작 삶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몰락했을 때 그 많던 호언장담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세네카는 입으로만 충성을 다짐하는 자는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날아갈 낙엽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평소에 대단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을 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말없이 다가와 내 곁을 지키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줍니다. 그들의 정직함은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서 묻어납니다.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우직함. 세네카는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현인, 사피엔스에 가까운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눈을 통해 그의 살아온 세월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말재주로 사람을 현혹하는 이들의 눈빛은 늘 분주하게 흔들리지만 삶을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의 눈빛은 깊고 고요합니다. 내 주변에 말만 앞서는 이들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당장 그들의 발걸음과 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록 투박하고 말수는 적을지언정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정직한 이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에너지를 이칼고법 가짜 인연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무작정 칼로 두부 자르듯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감정적 소모와 정적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명하고 매끄러운 3단계 관계 정돈법을 제시합니다. 1단계 감정적 회계장부 작성하기 인식의 단계. 세네카는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감정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자산의 출납을 기록하듯 네가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용히 펜을 들고 내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고 돌아올 때 내 마음은 풍요로운가? 아니면 텅 비어 있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만을 전염시키는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가짜 인연들을 냉정하게 식별해내는 것이 정돈의 시작입니다. 2단계, 우아한 소원함, elegant estrangement, 유지하기, 거리두기의 단계.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찾아가 이제 너랑 절교야 라고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원망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세네카가 제안하는 지혜는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응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늦추고 사적인 만남의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이죠. 상대가 모임이나 만남을 제안할 때 격조 있고 정중한 핑계를 대며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요즘 내면을 돌보는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나의 상황을 핑계 삼아 정중히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에 먹물이 서서히 옅어지듯 가짜 인연들이 내 삶의 반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지혜입니다. 3단계, 남겨진 빈자리를 양질의 시간으로 채우기. 치유와 성장의 단계.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로 인해 생겨날 공백 때문입니다. 주말에 스마트폰이 울리지 않을 때 밀려올 고독감이 무서워서 가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세네카는 이 빈자리를 가치 없는 사람들로 다시 채우지 말고 위대한 고정과의 대화 혹은 자아 성찰의 시간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나를 갉아먹던 가짜 친구 3명과 멀어지는 대신 내 영혼을 살찌우는 책 한 권을 읽거나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거나 진짜 진국 같은 친구 한 명에게 깊은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재투자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제안하는 인간관계, 정돈법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던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를 아타락시아, 안터락시아, 즉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완벽한 평정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외딴 콜시카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대리석 궁전의 화려함과 수많은 아첨꾼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한 고독의 상태에 던져진 것이죠. 초기에는 그 역시 깊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척박한 바위섬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외로운 환경이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하는 유약한 내면이다. 내면의 평정심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 서리투드과 외로움, 론리네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과 슬픔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깊이 대화하고 스스로를 충전하는 구체적이고 고귀한 상태입니다. 진국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려면 그리고 가짜 인연을 과감히 쳐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나 스스로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단단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이나 배신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간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의 유통기한이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초연함이 생깁니다.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네가 너 자신의 최고의 친구가 되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영혼 없는 모임에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홀로 앉아있는 이 고요한 30분의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내면에 아타락시아의 성벽을 쌓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단단해질 때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기꾼이나 위선자들은 사라지고 내 단단한 내면의 향기를 알아본 진짜 진국 같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거장 세네카가 남긴 편지와 저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곁에 남겨두어야 할 진짜 사람의 5가지 특징과 현명한 관계, 정돈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세네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로 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나머지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생존의 시간일 뿐이다. 그러니 네 귀한 인생의 시간을 아무에게나 선물하지 마라. 그동안 인간관계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마음을 다치셨던 당신의 지난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쓰라린 경험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혼의 안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가벼운 인연보다 내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국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평온을 찾은 당신 자신의 영혼입니다. 오늘 정돈된 마음을 바탕으로 주변의 인연들을 차분히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